깊은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린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끝도 없이 반복된다. 마치 느릿느릿 재생되는 필름처럼 눈을 감을 때마다 아버님, 나의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진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묵묵히 내 방으로 다가왔다. 이 집에서 내가 겨우 안도할 수 있던 유일한 공간이자 은신처였던 작은 방, 잿빛 벽, 오래된 나무 책상, 조명 아래 구석에 놓인 조화와 희미한 노란 탁상 등 나는 그 사이에 앉아 미약한 숨결과 울컥거리는 심장,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얇은 일기장을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그것만이 마지막 방어막이 되어줄 것 같아서 이곳 누구도 이 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집 안에서조차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권력의 거미줄에 갇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심정. 우리 시댁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다. 기와집 길고 삐걱거리는 나무복도, 정돈되고 정숙한 분위기. 그리고 그는 예전에는 수많은 부하를 통솔하던 장교였던 그 남자, 이제는 집안의 유일한 신처럼 식구들의 숨결까지 좌우한다. 특히 나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는 더욱더 처음에는 고분고분하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무사히 지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첫날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는 내 피부, 근육, 사소한 움직임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눈길로 나를 스캔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모든 걸 베어버릴 듯한 눈빛.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내 것이다. 다른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그는 묵묵히 식탁 맨 끝에 앉아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드렸다. 일정한 리듬의 소리, 오직 나만이 알아듣는 명령 같은 울림. 첫날 밤, 그가 내 방에 들어섰다. 내 모든 감각이 얼어붙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느릿하고 무게감 있는 발걸음. 거기엔 그가 청춘을 보낸 군대의 무게, 참아온 분노, 오래된 고독이 모두 담겨 있었다. 희미한 탁상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들인다. 침대 곁까지 그가 다가와 속삭였다. 너는 이 집의 것이다. 앞으로 네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네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까지 이제 내 것이다. 고함도 윽박지름도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굵고 거친 손가락, 담배와 땀의 냄새가 배인 포식자의 흔적. 나는 숨을 죽였고 몸이 굳어버렸다. 그 무기력한 감각이 오히려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더 참혹했다. 그의 손은 단지 피부를 스칠 뿐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얇디 얇은 내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젠 내 숨소리, 움직임까지 모두 감시받는 신세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악몽을 더럽혀진 손가락이라고 불렀다. 아무리 비누로 씻고 뜨거운 물로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 감촉.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간다. 하지만 모두들 내가 모범적인 며느리, 이상적인 아내라고 생각한다. 오직 나만 안다. 내 안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는 한번 선을 넘고 나자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시어머니의 늙은 눈길 앞에서도, 시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내가 그에게 밥상을 올리면 그 순간 그의 눈빛만으로도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손등을 꾹 누르며 낮게 읊조린다. 착한 며느리는 말을 잘 들어야지. 이 집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란다. 어느 날은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옆에 앉히고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엄지손가락으로 얇은 잠옷 위를 천천히 돌리듯 어루만졌다. 나는 얼어붙은 차에 억지 웃음을 띠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길을 돌렸고 시누이는 핸드폰만 바라보았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나는 투명인간이 되었다. 내 주변엔 오직 심장소리와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불안뿐. 그는 나만의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집안 구석구석 어디서든 복종의 신호를 보냈다. 부엌에서 야채를 자를 때도 그가 다가와 나를 조용히 조리대에 밀어붙이고 속삭였다. 이 손도 내 거란다.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욕실에서 샤워를 끝내고 문을 열면 그는 늘 복도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길은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끈이 내 목을 조이는 듯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울음을 삼켰다. 더는 소리 내 울 수 없었다. 이세로 새는 흐느낌, 식탁 끝을 움켜쥔 손가락, 밤마다 불려지는 이름 아래 복종해야 하는 의식, 별빛 아래 옥상에 올라가 잠깐이라도 숨 돌리고 싶을 때도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소리만 들리면 온몸이 굳었다. 집안 사람은 허락 없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 남편에게 전화해 하소연해도 그는 늘 바빴다. 괜한 생각하지 마. 아버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잘하면 돼? 나는 완전히 고립됐다. 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까? 왜 다들 모른 척하는 걸까? 내가 너무 약한 걸까? 아니면 그의 권력이 너무 커서 모두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걸까? 두려움 속에 사는 날이 이어지자 나는 점점 분해되는 인형이 되어갔다. 부품 하나씩 빼앗기고 조종당하는 기분, 그가 내게 복종을 강요할 때마다 고통 대신 허공에 떠도는 느낌뿐. 더는 울 수 없었다. 눈물도 말라버리고 일기장엔 흐트러진 글씨만 남았다. 미친 사람처럼 흐리멍덩한 문장들. 오늘 밤 그는 또 내 방에 들어왔다. 더러운 손가락이 내 손목을 감고 어둠으로 이끌었다. 나는 내 호흡조차 느끼지 못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을 뿐이다. 어느 날은 대낮에 그가 내게 무릎을 꿇으라고 시켰다. 집안 신주단지 앞에서 태양 아래서 집안 여자란 체면을 알아야 해.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지. 나는 무릎 꿇고 눈물은 흐르고 손은 옷자락을 비틀었다. 창밖으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나는 마치 거미줄에 갇힌 곤충이 된 기분이었다.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조여왔다. 시아버지는 거대한 거미, 나는 그저 기다리는 먹잇감. 천천히 잔인하게 내 두려움을 즐기는 듯했다. 참고 견뎌보려 했다. 언젠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닿고 더러운 손이 내 몸을 스칠 때마다 나는 더 작아지고 더 절망스러워졌다. 잠들기가 두렵다. 일기장에 썼다. 눈을 떠도 악몽은 계속된다. 그는 내 몸만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까지도 빼앗아간다. 또 어느 날 온 가족이 밥을 먹는 도중 그는 나를 불렀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며 모두 앞에서 누구도 묻지 않았고 누구도 막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다. 어두운 방 안 그는 나를 당겨 안았다. 알코올과 오래된 술 냄새가 섞인 숨결, 등줄기를 따라 미끄러지는 더러운 손가락. 앞으로 감히 내 말 거스르지 마라. 이 집엔 이 집의 법이 있다.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 이후로 시간 감각이 흐려졌다. 모든 게 녹아내리고 일기장만 두꺼워져 갔다. 삐뚤빼뚤한 글씨, 때론 눈물에 번진 흔적, 때론 두려움에 떨리는 필체. 누가 읽어주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내 존재를 간신히 붙잡는 생명줄이었다. 이제는 확실히 안다. 나를 구해주리는 아무도 없다. 어쩌면 이 일기장만이 내가 이 억압과 절망 속에 살아있었음을 증명해줄 마지막 증거일지도 모른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린다. 방 안엔 거칠어진 숨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 그리고 눈물에 번진 글자들만이 남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남아야 한다. 계속 써야 한다. 언젠가 이 어둠 한가운데 내 침묵의 울음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 믿기에 밤이 이 집에 내리는 건 순식간이었다. 마치 저 밖의 어둠조차도 이 집 남자의 권력에 홀린 듯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때때로 나는 이 방의 어둠은 밤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게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문을 닫고 문고리를 조심스레 잠글 때마다 내 심장이 미친 듯 뛰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김없이 들려오는 문 여는 소리. 아주 조용히. 누군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미하지만 내게만은 너무도 또렷했다. 시아버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그림자가 내 작은 침대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노크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몸을 최대한 작게 오므리고 이불 끝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떨림을 감추려 해도 소용없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 마리 굶주린 맹수가 무력한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과 같았다. 바깥에서는 아직 TV 소리,
시어머니가 식기 정리를 재촉하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이 방에는 오직 나와 그만이 존재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때 군장을 차고 수많은 병사를 통솔했던 그 손이 이제는 거침없이 내 이불 위를 더듬었다. 숨결을 따라 손끝이 천천히 내려왔고 결국 내가 가장 약한 곳에 멈췄다. 나는 이빨을 악물고 울음을 참았다. 몸 전체가 돌처럼 굳었다. 담배와 땀, 그리고 남자의 진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다. 그는 몸을 굽혀 내 귀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착한 며느리는 그는 속삭였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권력에 짓눌린 이들이라면 알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는 걸 그 손이 내 손목을 쥘 때마다 나는 어둠 깊은 낭떠러지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더러운 손가락이 옷깃을 타고 내려와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곡선을 따라 미끄러졌다. 온몸이 오그라들고 영혼마저 얼어붙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사냥감을 길들일 줄 아는 맹수의 눈으로 내게 복종을 가르쳤다. 어떤 밤엔 나는 돌처럼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곤란하니까. 그는 내 귓가에 날카롭게 속삭였다. 손은 내 피부 위를 소리 없이 흔적을 남겼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느릿하지만 단호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점점 나 자신이 아니게 됐다. 내 방에 들어온 그 횟수를 나는 셀 수도 없다. 어떤 날은 밤중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에, 또 어떤 날은 대낮에 건강을 핑계로 혹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반드시 나를 하나의 전리품처럼 바라보았다. 마치 늙은 늑대가 새끼 사슴을 도망칠 곳 없는 방 한가운데 몰아넣은 것처럼 내 친구는 언제나 축축했다. 그가 들어올 때마다 그의 냄새가 배어들었다. 베개, 시트, 내가 베고 자는 일기장까지도. 그런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조용히 세탁물을 모아 빨았다. 손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다. 그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문을 열었다. 밖은 춥다. 이리 와.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그는 내 어깨를 끌어안아 거친 손으로 내 등을 쓰다듬었고 이불 아래로 손가락이 뱀처럼 파고들었다.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내 움켜쥐었다. 그는 내게서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단단히 붙잡았다. 그가 나를 껴안을 때마다 그의 숨결이 내 생명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듯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만약 네가 반항한다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거다. 그는 귓가에 속삭였다. 그 말은 악몽의 주문처럼 반복되어 내 꿈과 현실을 잠식했다. 나는 여러 번 그를 밀쳐보려 했지만 그의 손길은 더 거칠어졌고 눈빛은 냉혹했고 위협은 더 뚜렷해졌다. 어떤 밤에는 그는 내 옆에 꼭 붙어 누워 팔로 내 몸을 감쌌다. 나는 한참 동안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내 몸을 타고 올라가 조용히 흔적을 남겼다. 그가 잠이 들 때면 나는 몰래 침대를 빠져나와 방 한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았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반복될지 생각했다. 어느 날은 아무 예고 없이 약을 챙기겠다며 내 방에 들어왔다. 그는 약통을 어지럽히고 갑자기 문을 닫았다. 말 잘 들어야 한다. 그의 차가운 손이 내 턱을 잡아 올렸다. 억지로 그의 눈을 바라보게 했다. 그 눈 속엔 독재와 집착, 어딘가 망가진 욕망이 섞여 있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시아버지였지만 그는 내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다. 때로는 내가 잠든 척해도 그는 내 숨소리 하나로 내가 잠든 척인지 알아챘다. 그럴 때면 그는 웃으며 얼굴을 가까이 했다. 술과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인 숨결로 조용히 하고 얌전히 있어. 그러면 다 지나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다. 매일이 지옥의 반복이었다. 밤마다 그의 더러운 손가락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새겼다. 나는 도망을 생각해봤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면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다. 내가 남긴 흔적, 방바닥의 쪽지, 손목의 멍,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모두 내 존재를 못 본 척 지나갔다. 어느 밤, 그는 내 옆에서 자면서도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그리웠다.
한때 따뜻한 품에서 무서움을 몰랐던 소녀였던 나. 이제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가끔 그는 나에게 거울을 보라고 강요했다. 왜 내가 널 좋아하는지 아니? 그는 물었다. 넌 두려움이 뭔지 알고 복종할 줄 아니. 그리고 울면서도 소리내지 않는 모습이 가장 예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그 손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서 나는 두 사람을 봤다. 하나는 작고 창백한, 영혼이 빠져나간 여자, 다른 하나는 크고 검은 그림자. 내 빛을 모두 삼키는 남자. 내일 아침 나는 또다시 거울을 마주볼 힘이 있을까? 알 수 없었다. 그런 밤마다 나는 조용히 일기를 썼다. 한 줄 한 줄이 무언의 비명이고 누구에게도 닿지 못할 구조 요청이었다. 일기장은 나의 유일한 수혜, 내 남은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죽어 있었을까? 아마 그가 내 방에 처음 들어왔던 날, 아니면 더는 울지 못하게 된 날부터일지도 모른다. 단 한 가지 희망은 내가 계속 써내려가면,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 언젠가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 침대와 이 남자의 팔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왔지만 내 방의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을 쉬고 계속 쓴다. 그게 이 끝나지 않는 밤 속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은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장씨 집안의 유리 상자 속에 갇힌 인형, 아버지 장씨의 냉철한 권력 앞에서 끝없이 떨고 있는 존재일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믿었던 모든 것, 나 자신에 대한 것, 도덕의 경계, 유혹과 죄의식, 모두가 밤마다 쓰는 일기장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갔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내 몸이 장씨 아버지의 손길을 단지 두려움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밀한 초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처음엔 여전히 움츠렸고 어떻게든 그 품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깊이 금기의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올 때면 더 이상 흰 악몽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 시간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스스로조차 인정하지 못할 만큼 어느 밤 창밖에서 달빛이 길게 방바닥을 비추던 때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복도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눈을 반쯤 감고 숨을 가쁘게 쉬며 스스로도 모르게 손끝으로 달아오른 살갗을 쓸어내렸다. 마치 그가 다가오면 내 감각이 한순간에 타오를 것만 같았다. 문이 열리자 장씨 아버지는 어두운 색의 가운을 입고 나타났다. 어둠에 잠긴 얼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눈빛. 그날 밤 나는 그가 다가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거친 손이 이불 아래로 스며들고 허벅지를 훑을 때 나는 살짝 몸을 웅크리며 기다렸다. 그는 내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더 이상 성급한 명령이 아니라 내 살갗에 오랜 불길을 남기는 소유의 표시였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입술과 혀가 등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느낌에 전율했다. 그의 손이 허리를 감아줄 때마다 내 온몸은 떨렸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가장 두려운 진실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얘질 무렵마다 그의 온기를 떠올리며 귓가를 맴도는 금단의 속삭임을 그리워했다. 나는 더는 그를 피하지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가 방을 나간 뒤 침대 위에 홀로 남아 그 남자의 잔향을 온몸에 새긴 채 미칠 듯이 그를 갈망했다. 나는 그의 흔적을 따라 손을 움직였고 그의 거친 움직임과 느릿한 입맞춤, 손목을 타고 흐르는 혀의 감촉을 떠올리며 숨을 헐떡였다. 두 다리는 어느새 바짝 붙어 있었다. 이후로 우리 둘의 모든 시선과 말은 숨겨진 유혹의 게임이 됐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는 얇은 니트만 입은 채 어깨선을 드러냈다. 슬쩍 그를 바라보며 젓가락 끝을 느리게 입술에 물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권력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욕망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소유하고픈 갈망이 꿈틀거렸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차오르는 걸 느꼈다. 어느 날은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모였을 때였다. 나는 맨발로 식탁 아래 그의 다리에 발을 올렸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로 내려와 내 발목을 쓰다듬었고 살짝 힘을 주어 나를 자극했다.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요동쳤다. 나 자신이 언제부터 이 금기의 유희에 가담한 동업자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몰래 만나는 횟수는 더욱 잦아졌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서재 앞을 지나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의 눈빛과 내 눈빛이 문틈으로 만났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나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는 한마디 말도 필요 없었다. 그는 나를 책상 위로 밀어 올렸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퍼진 그 공간에서 그는 내 목덜미를 거칠게 키스했고 손은 내 허벅지로 미끄러졌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은 채 숨을 헐떡였다. 그는 강렬하게 나를 밀어붙였고 나는 아프고 달콤한 쾌락에 녹아들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은 손등을 깨물며 삼켜야 했다. 내 몸에는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았다. 그 흔적들은 내가 금기된 세계의 한가운데 살아있음을 증명해줬다. 어떤 밤엔 내가 먼저 그의 방을 찾아갔다. 가장 얇은 잠옷을 입고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방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니 그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침대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내 머리칼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입술을 탐욕스럽게 탐했다. 손가락은 내 몸을 쉴 새 없이 훑었다. 그 손길은 마치 내 살갗에기를 새기는 듯했다. 그렇게 격렬한 밤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쾌감과 죄의식에 뒤섞여 스스로를 탓했다. 그럼에도 다시 그 손길을 갈구하는 내 자신이 두려웠다. 그의 향기가 내 피부에 남아있는 아침이면 어지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가끔 나는 그를 시험했다. 속옷을 입지 않은 하얀 셔츠만 걸치고 그의 앞에서 물을 따르며 일부러 구부렸다. 내 피부가 조명 아래 은근히 드러나게끔 그는 얼핏 짙은 욕망의 빛을 내비치곤 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이 사라지자 그는 나를 부엌 구석으로 끌고 가 벽에 밀착시켰다. 손은 내 배를 따라 올라와 내 몸을 잡아당겼고 숨결이 섞였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은희야, 네가 내 것일 때 가장 아름다워. 나는 전율하며 무너졌다. 때로는 불시에 계단 어둠 속에서 그는 나를 잡아 끌었다. 벽에 내 몸을 밀고 입술로 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손은 치마를 끌어올리고 나는 손톱으로 그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의 손가락이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도록 내맡겼다. 그는 내 발가락을 입에 물고 천천히 애무했다. 나는 몸을 활처럼 구부리며 낮고 얇은 신음을 흘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그의 가슴에 기대 두려움과 갈망, 부끄러움과 기묘한 행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더 이상 일기장을 도피처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은밀한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 썼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그의 혀가 내 쇄골을 훑고 거친 숨이 내 숨과 섞이던 순간들, 욕실에서, 거실에서, 누군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듯한 불안 속에서 벌어진 일들까지 나는 감각을 그대로 적었다. 통증, 가려움, 짜릿함, 숨이 막히는 쾌락, 그 모든 걸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본 내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붉은 입술, 촉촉한 눈동자, 온몸을 가득 채운 이빨, 자국과 손자국.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은희가 아니었다. 죄와 쾌락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여자, 쫓기고 쫓으면서도 맹수인 그를 유혹하는 여자였다. 나는 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내 매력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격렬하게 욕실 바닥에서 사랑을 나눈 어느 날 나는 먼저 그를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멈추기 싫어요. 평생 아버지의 것이고 싶어요. 그는 승리자의 미소로 나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 끝없는 금기의 유의를 이어갔다. 그 후로 내 하루는 욕망과 죄의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이 되었다.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온몸이 달아올랐다. 나는 화장도 옅게 옷차림도 더 과감하게 하며 그가 쉽게 다가올 수 있게 일부러 빈틈을 만들었다. 나는 이제 눈빛으로, 몸짓으로 먼저 자신을 내맡길 줄 아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나약함에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문득 모든 여자들이 이런 위험하고도 강렬한 감정을 품고 사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아니면 이 권력의 집안에서 내 마지막 도덕의 선이 무너져 버린 걸까? 어떤 이유든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은희가 아니었다. 피해자이면서도 동조자이자 맹수를 스스로 깨우는 여자. 나는 이 유혹의 반복 속에서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이 이 위험한 순환을 끝낼 때까지 계속 빠져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한때 아버지 장씨가 이 집을 떠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조용함이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착각하고 있었다. 그가 군대로 돌아간 뒤 집안은 한없이 적막해지고 나의 감정마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한밤중에 복도를 울리는 무거운 발걸음도 침구를 가르며 내 몸을 움켜쥐던 거친 손길도 없었다. 식탁 아래서 몰래 스치는 손, 어둠 속에서 포식자의 눈빛도 사라졌다.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처음 며칠 밤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조용히 잠들 수 있었다. 이불 속에서 문이 갑자기 열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내 몸은 이미 그가 남기고 간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피부는 그의 흔적을, 베개에는 남자의 냄새를, 귓게는 금지된 속삭임을 그리워했다. 아침이 되면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차를 끓이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구석구석 치우면서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몸에 남은 희미한 자국도 감추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알게 되었다. 어느새 나는 이전에 야성적이고 붉은 입술, 열정에 빛나던 피부를 잃어버렸음을 어느 늦은 오후 나는 그가 머물던 방 앞을 지나다녔다. 한때 우리 둘만의 전쟁터였던 그곳, 옷장문을 열어 그가 남긴 외투를 얼굴에 대고 조용히 깊게 들이마셨다. 남아있는 온기와 향기가 지난 밤들의 뜨거움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본능에 휘둘리는 한 마리 동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가 집에 없는 시간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부대에 급한 일이 있다. 이번 주말에 온단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주말은 계속 지나고 그의 방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밤이면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몸은 달아오르는데 아무도 건드려주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끝없이 이어진 군부대의 복도를 걷고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복도 끝에서 그가 나타나는 꿈, 완벽하게 다려진 군복, 날카로운 눈빛, 은근한 미소. 그는 나를 손짓했고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이미 길들여진 존재처럼 그의 손길을 기다렸다. 머리를 쓰다듬고 목덜미를 움켜쥐고 내 몸의 금단의 곳으로 손길이 미끄러졌다. 꿈에서 깨어나면 다리 사이가 축축하고 손바닥엔 자신도 모르게 남긴 손톱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미 나는 이 금지된 쾌락에 중독되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사냥당하고 지배당하는 쾌감,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그 감각이 피 속에 새우며든 것이었다. 나는 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스스로 공모자가 된 건지 혼란스러웠다. 하루하루 그의 귀가를 더 간절히 바랐다. 나를 한심하다고 자책하면서도 그를 향한 갈망만은 억누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죄의 경계를 넘어서라도 그를 만나러 가기로. 어느 아침 고향에서 온 선물을 전해준다는 핑계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깔끔히 올리고 연한 분홍빛 입술을 만들었다. 몸에 맞는 원피스에 롱코트를 걸쳐 곡선을 감췄다. 시어머니에겐 외과 친구를 만나러 간다. 고 거짓말하고 군부대 정문까지 버스를 탔다. 군부대의 공기는 달랐다. 정렬된 가로수,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들, 모든 것이 질서와 냉기로 가득했다.
나는 떨렸지만 오히려 그 긴장감에 들떴다. 신분증을 건넬 때 군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다. 이 은밀한 분위기가 내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자극했다. 잠시 후 장씨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군복을 입은 모습, 세월이 들이운 흰머리, 그럼에도 강렬한 남성미. 그는 나를 보며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 나는 시선을 내리고 조용히 갈망을 숨겼다. 그냥 드릴 게 있어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짓해 나를 데리고 부대 뒤쪽 두꺼운 커튼으로 외부와 차단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문서, 담배, 그리고 그의 짙은 향기가 가득했다. 그가 문을 닫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돌려 나에게 다가왔다. 허리에 손이 닿자 나는 녹아내렸다. 나는 그에게 바짝 다가가 군복의 깃을 움켜쥐고 그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졌다. 아버지, 예전처럼. 나는 속삭였고 그의 눈에는 불길이 번졌다.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많이 컸네. 그의 낮고 허락 없는 목소리. 그는 내 허리를 세게 끌어안고 넓은 가죽 의자 위에 눕혔다. 입술이 내 목덜미를 타고 어깨로 내려갔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의 등을 부여잡고 두 다리를 감았다. 밖에서는 시계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그러나 이 방 안에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다시 내 몸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뜨거운 입술이 내 피부에 붉은 흔적을 남겼다. 물어뜯고 때로는 세게 안아주었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 단추를 풀어 보이고 하얀 목선을 드러냈다. 그가 나를 더 거칠게 끌어안을수록 나는 그 힘에 더욱 몸을 맡겼다. 그의 손이 허벅지까지 내려오자 숨이 가빠지고 쾌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의 어깨에 매달려 더 깊이 빠져들었다. 작은 신음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두 사람의 땀이 뒤섞이고 원피스는 몸에 달라붙었고 내 입술은 붉게 부풀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너 이제 완전히 내게 중독됐구나. 그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내 등을 쓰다듬었고 나는 대답 대신 그를 꼭 끌어안았다. 부끄러움, 행복,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났다. 저녁 무렵 나는 다시 옷매무새를 고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온몸에는 모험과 쾌락, 죄의식이 뒤섞인 감각이 남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군부대의 땀냄새, 서류더미, 그 남자의 권위와 손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들지 못하고 그가 남긴 자국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온몸이 다시 뜨거워졌다. 언제든 다시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 후로 나는 자주 외출 핑계를 댔다. 그를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서 짧은 메모를 몰래 보내기도 했고 부대 정문 앞을 서성이며 혹시나 그가 나를 볼까 마음이 떨리기도 했다. 밤이면 나는 그를 찾아 군부대를 헤매는 꿈을 꾸었다. 때론 그가 내 손목을 꽁꽁 묶고 나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채 그의 품에 안기기도 했다. 이 중독은 점점 더 깊어졌다. 군화가 바닥을 치는 소리만 들어도 다리가 풀렸다. 나는 더욱 진한 화장, 더 도발적인 옷을 골라 입고 단지 그가 우연이라도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몰래 금지된 감정에 빠진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다. 언젠가 모든 게 들통 나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지배당함 그 자체에 중독된 여자였다. 이제 일기장은 더 이상 피해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나는 몰래 만났던 순간들을 세밀하게 써 내려갔다. 땀과 피부의 냄새, 힘찬 숨결, 내 몸에 남은 새로운 흔적, 그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들, 발각될지도 모르는 긴장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모든 것이 내 피에 각인됐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욕망과 두려움의 중독에서 나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걸 안다. 아버지 장씨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나는 다시는 평범한 여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겨울이 오자 한국의 하늘은 잿빛으로 길게 이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집 처마를 감싸고 장씨 집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정적에 잠겼다. 아버지 장씨, 나의 시아버지, 가 군임무 중 세상을 떠난 날 모든 것은 한순간에 변했다. 짧은 소식만 남겼다.
사고, 임무, 마지막 인사조차 남기지 못한 채 그의 유골은 싸늘한 겨울바람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이상할 만큼 넓고 비어 보였다. 중심 기둥이 뽑혀나간 것처럼 어떤 빈 공간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듯했다.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고 남편 역시 며칠이고 멍한 얼굴로 집안을 서성였다. 그는 엄한 아버지를 추억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허전함과 상실감은 누구와도 같지 않았다. 나는 은희다. 차가운 제단 앞에 서서 가슴이 죄인 듯 조여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만이 아는 뜨거운 갈증, 가슴 한가운데에 뚫린 커다란 구멍만이 남아있었다. 조용히 향을 꽂고 눈을 감으면 아버지 장씨와 나눴던 금지된 순간들이 파도처럼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두 세계를 오갔다. 하나는 무미건조한 현실, 하나는 나만의 어둠이 펼쳐진 비밀, 왕국.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온몸에 은근한 가려움이 올라왔다. 기억은 끝도 없이 내 몸을 긁었다. 나는 그의 짙은 채취, 거친 손길, 천천히 내려앉는 소유의 입맞춤이 미칠 듯 그리웠다. 어느새 나는 그에게 길들여진 여자가 되어 다시는 평범한 아내나 며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남편은 이제 매일 밤 내 옆에 누워있지만 그와 나는 너무도 멀었다. 그는 순진하고 착한 남자, 하지만 내 속의 파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남편이 나를 끌어안을 때면 내 안에서 본능처럼 아버지 장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의 손끝, 숨결, 입맞춤조차도 나에겐 모두 시아버지의 그림자로 다가왔다. 남편이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을 때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눈을 감고 내 기억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어떤 밤엔 내가 먼저 남편을 유혹했다. 오랜 시간 애무하고 금단의 세계로 그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내 안의 공허함이 더 커짐을 알았다. 내 살갗에 남는 자국은 사랑, 욕망, 권력이 뒤엉킨 흔적이었다. 남편은 항상 사랑이 끝난 뒤 당신은 정말 대단해 라고 속삭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멀리 허공을 바라봤다. 내 안에서는 오직 아버지 장씨와의 금지된 밤에 비명이 메아리쳤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내 곁에 누운 이 여자가 과연 아내인가, 아니면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영혼의 껍데기뿐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 금단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욕실에 홀로 앉아 따뜻한 물을 몸 위로 흘렸다. 눈을 감고 물방울이 어깨, 가슴, 아랫배를 타고 흐를 때 나는 누군가의 손길을 상상했다. 은밀한 곳을 더듬는 그 손길, 나는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욕조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이름은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한마디. 아버지. 아침이 되면 나는 여전히 허전했다. 창밖에 햇살이 잠옷자락에 스며들었고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누군가 다시 내게 와 오래된 상처를 반복해 주길 바랐다. 지나간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잉크처럼 번져 내렸다. 어느 밤 나는 조용히 복도를 걷다가 아버지 장씨의 방문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 방 안에는 군복, 군모, 오래된 시계 몇 개가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 위에 앉아 눈을 감고 과거의 시선과 목소리를 상상했다. 아버지의 그 눈빛, 공포와 유혹이 뒤섞인 누구도 알지 못할 눈길.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너덜너덜한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금단의 순간들이 흐릿한 글씨로 남아 있었다.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나를 베었다. 시아버지는 악몽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금지된 천국인가?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고 지금도 답을 알지 못한다. 장씨 아버지의 제삿날 온 가족이 모였다. 영희는 제단 위에 흩어지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남편은 말없이 차를 따랐다. 나는 모두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미 길들여진 야생의 짐승임을, 이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제사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옥상에 올라갔다. 겨울밤의 달빛은 창백했고 내 그림자는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멀리 군부대를 바라보았다. 그가 일하던 곳, 그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곳, 나는 그곳에서 그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내 손끝은 목선을 따라 어깨와 허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 그 부름은 공기 속에 흩어지고
나는 오직 나만이 아는 갈증에 휩싸였다. 누군가 또 한 번 나를 사냥해 주길, 깊은 금기의 세계로 이끌어 주길 간절히 원했다. 나는 내가 이 기억을 언제까지 반복하게 될지 모른다.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눈을 감으면 아버지 장씨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그의 손길과 숨결이 내 몸 구석구석을 채웠다. 새벽녘, 조용히 한숨을 쉬며 나는 그 모든 걸 되살렸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속삭였다. 무슨 생각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꿈이 생각나서. 남편은 내 머리에 이발의 입을 맞췄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손길을 떠올렸다.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할 일도 하고 웃고 가족을 돌본다. 그러나 추운 밤마다 오직 나만이 아는 금단의 기억에 잠식된다. 모든 사람들이 과연 평범한 삶을 사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저마다 지울 수 없는 어둠을 안고 살아가는 걸까? 나는 이제 그 답을 찾고 싶지도 않다. 금단의 열매를 맛본 여자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 나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평범한 아내가 아니다. 나는 은희, 욕망과 권력,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손가락의 죄수가 되었다. 나는 마지막 일기장에 단 한 문장을 남겼다. 한 번 어둠에 들어선 자, 빛은 영원히 사치일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덮는다. 과거의 문은 내 안에서 끝없이 열려 있다.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가 그 문을 두드리면 내 안의 금단의 갈증이 다시 타오를지도 모른다.